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물운을 크게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유의 돈복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기본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옛 조상님들 역시 특별한 날에는 행동을 유의하여 운을 좋게 만들었지요. 다가오는 22일에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기억하셔서 앞날의 금전운을 꼭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는 22일, 23일이 중요한 이유. 다가오는 이날은 대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시기는 장마가 끝나거나 장마 도중이며 더위 또한 가장 심하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대서에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날 더위를 피해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계곡이나 산정을 찾아가 휴식을 즐겼습니다. 때때로 이 무렵 장마전선이 늦게까지 한반도의 동서로 걸쳐 있으면 큰 비가 내리기도 하는데요. 불볕더위, 찜통더위도 이때 겪게 되니 건강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무더위를 삼복으로 나누어 소서와 대서라는 큰 명칭으로 부른 것은 무더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인데요. 우리가 재물운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도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 나를 조심하는 것 역시 필요하겠지요. 이날은 먹으면 건강은 물론 운까지도 좋아지는 음식이 있으며 그렇기에 옛날 조상님들도 이날만은 꼭 계절에 유의하여 음식을 챙겨 먹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날하면 운이 크게 바뀌는 행동들을 하여 한 해의 수확이 잘 되고 재물운이 들어오도록 기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것들을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매년 대서날이 되면 꾸준히 할 수 있는 개운법이기도 한데요. 계절과 기운이 맞는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 건강과 재물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었지요. 사람의 몸이 튼튼하다면 기운이 잘 순환되어 금전적인 손실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더위에 지친 이때 영양 섭취를 잘 못하게 되면 향후 여러분의 재물운은 좋아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누구라도 이맘때쯤에는 기력이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운을 보충해 주어 순환시켜야 돈복 역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대서에는 더위로 인해 입맛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가볍고 시원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여름 과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과일의 당도가 높고 가장 맛있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지나면 과일이 서서히 제맛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날을 기점으로 계절 과일을 맛보면 좋습니다. 특히 수박은 갈증을 해소하고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약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진 수박은 그야말로 최고의 수분 보충제와 다름없습니다. 더 시원하게 여러 과일들을 섞어 화채를 만들어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뿐만 아니라 수박은 해열 및 해독 작용을 하여 지친 여름에 온열 질환 증상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수박의 하얀 껍질 부분을 잘라 팩을 하면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시원하게 진정시켜주고 촉촉한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하지요. 수박과 더불어 여름철 대표 과일인 참외도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낮 기온이 30도 정도 되는 이 시기에 가장 달고 맛이 좋습니다. 참외에는 비타민C와 엽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더위에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두 역시 이 시기에 나는 제철 음식인데요. 여름이면 빠질 수 없는 과일 자두. 새콤한 자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여름 감기는 잘 낫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이럴 때는 비타민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여 나의 기운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각종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어 더위를 낮춰주는 음식이 최고인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팥입니다. 팥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팥물 등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팥에는 뛰어난 해열 작용과 신장 강화 효과가 있는데요. 팥의 사포닌이 이뇨 작용과 신진대사 촉진하고 비타민 B와 철분은 피로 회복과 빈혈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기력이 쇠한 분이 팥을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팥의 칼륨 성분은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어 붓기 제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에 팥빙수를 많이 먹는 이유도 팥을 활용한 음식이기 때문이지요. 각종 과일과 얼음을 섞어 열기를 식혀주며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바로 오이 냉채입니다. 특유의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시원함을 주는 오이. 오이는 몸의 열을 식혀주어서 여드름을 예방하고 여름철 땀띠를 진정시킵니다. 오이를 활용한 시원한 음식으로 더위를 날려보는 것도 방법이지요. 또한 보습 효과도 있어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재생하는데요. 더운 여름에 얼굴이 익는 느낌이 들 때에는 오이팩도 자주들 하시지요. 그만큼 오이에는 피부 건강과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더불어 가지볶음을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지 역시 지금 시기에 딱인 제철 음식인데요. 가지에는 열을 내리고 혼미해진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을 치료하고 피로와 스트레스 완화시키지요. 차가운 성분은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가지의 보라색 껍질에 있는 색소인 나스닌과 히아신은 세포의 손상을 막고 항암 효과를 발휘하니 우리 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이지요. 먹는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 이외에도 금전운을 부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한 이 행동을 이날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금전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습기를 꼭 제거해 주세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공기의 순환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활용하여 습기를 제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각종 습기 제거 용품들을 활용하여 집안의 습한 기운이 계속해서 머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묵은 기운이 나가고 활력이 돌도록 만들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좋은 운이 들어와서 재물운과 명예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집안의 기운과 공기가 좋아지면 우리 몸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몸 안에 쌓인 나쁜 기운을 내보내고 깨끗하게 정화되어 다가온 새로운 날의 좋은 운을 흡수하는 역할도 있지요. 그리고 이날은 현관을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금전운이 막힌 느낌이 들 때 현관을 정리하는 것은 좋은 개운법입니다. 현관은 밝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금전운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장마철이 자주 오다 보니 현관에 빛이 들어오지 않고 눅눅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밝은 채광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밝은 조명으로 대신에 현관을 환하게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고 밝은 현관은 좋은 기운을 누적시키고 담아주는 곳이라고 하지요. 마치 현관은 집안의 기운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히 현관에 사용한 우산을 그냥 두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사용한 우산은 꼭 우산꽂이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비 올 때 사용했던 우산은 우울한 기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우산꽂이에 넣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다툼을 경계하는 것이 좋은데요. 무더위가 계속되고 습한 나날이 이어지다 보면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옛 속담 중에 7월 싸움은 말리지도 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작은 싸움, 작은 다툼이 크게 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참을 수 있는 것도 이 시기에는 크게 화가 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부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늘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지요. 그러니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피하도록 하고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시기에는 유의하셔서 타인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행운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위에 밖에서 활동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지친 기운과 함께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전후하여서는 이사를 하는 것도 꼭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음력 6월 이사는 조상도 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바쁘기도 하고 할 일도 많으며 덥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가급적 움직임을 줄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행사도 자제하면 좋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피할 수 있다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인데요. 다만 정말 피치 못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사를 하게 된다면 날을 조금 유의하셔서 휴식을 취하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냉방 시설도 잘 되어 있으니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지요. 이렇게 재물운을 부르기 위해서는 항상 느긋한 마음과 여유가 중요합니다. 놓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대서에는 더위로 인해 입맛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가볍고 시원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여름 과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과일의 당도가 높고 가장 맛있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지나면 과일이 서서히 제맛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날을 기점으로 계절 과일을 맛보면 좋습니다. 특히 수박은 갈증을 해소하고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약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진 수박은 그야말로 최고의 수분 보충제와 다름없습니다. 더 시원하게 여러 과일들을 섞어 화채를 만들어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뿐만 아니라 수박은 해열 및 해독 작용을 하여 지친 여름에 온열 질환 증상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수박의 하얀 껍질 부분을 잘라 팩을 하면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시원하게 진정시켜주고 촉촉한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하지요. 수박과 더불어 여름철 대표 과일인 참외도 고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낮 기온이 30도 정도 되는 이 시기에 가장 달고 맛이 좋습니다. 참외에는 비타민C와 엽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더위에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두 역시 이 시기에 나는 제철 음식인데요. 여름이면 빠질 수 없는 과일 자두. 새콤한 자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여름 감기는 잘 낫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이럴 때는 비타민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여 나의 기운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각종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어 더위를 낮춰주는 음식이 최고인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팥입니다. 팥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팥물 등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팥에는 뛰어난 해열 작용과 신장 강화 효과가 있는데요. 팥의 사포닌이 이뇨 작용과 신진대사 촉진하고
비타민 B와 철분은 피로 회복과 빈혈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기력이 쇠한 분이 팥을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팥의 칼륨 성분은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어 붓기 제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에 팥빙수를 많이 먹는 이유도 팥을 활용한 음식이기 때문이지요. 각종 과일과 얼음을 섞어 열기를 식혀주며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바로 오이 냉채입니다. 특유의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시원함을 주는 오이. 오이는 몸의 열을 식혀주어서 여드름을 예방하고 여름철 땀띠를 진정시킵니다. 오이를 활용한 시원한 음식으로 더위를 날려보는 것도 방법이지요. 또한 보습 효과도 있어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재생하는데요. 더운 여름에 얼굴이 익는 느낌이 들 때에는 오이팩도 자주들 하시지요. 그만큼 오이에는 피부 건강과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더불어 가지볶음을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지 역시 지금 시기에 딱인 제철 음식인데요. 가지에는 열을 내리고 혼미해진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을 치료하고 피로와 스트레스 완화시키지요. 차가운 성분은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가지의 보라색 껍질에 있는 색소인 나스닌과 히아신은 세포의 손상을 막고 항암 효과를 발휘하니 우리 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이지요. 먹는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 이외에도 금전운을 부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한 이 행동을 이날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금전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습기를 꼭 제거해 주세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공기의 순환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활용하여 습기를 제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각종 습기 제거 용품들을 활용하여 집안의 습한 기운이 계속해서 머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묵은 기운이 나가고 활력이 돌도록 만들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좋은 운이 들어와서 재물운과 명예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집안의 기운과 공기가 좋아지면 우리 몸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몸 안에 쌓인 나쁜 기운을 내보내고 깨끗하게 정화되어 다가온 새로운 날의 좋은 운을 흡수하는 역할도 있지요. 그리고 이날은 현관을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금전운이 막힌 느낌이 들 때 현관을 정리하는 것은 좋은 개운법입니다. 현관은 밝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금전운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장마철이 자주 오다 보니 현관에 빛이 들어오지 않고 눅눅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밝은 채광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밝은 조명으로 대신에 현관을 환하게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고 밝은 현관은 좋은 기운을 누적시키고 담아주는 곳이라고 하지요. 마치 현관은 집안의 기운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히 현관에 사용한 우산을 그냥 두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사용한 우산은 꼭 우산꽂이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비 올 때 사용했던 우산은 우울한 기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우산꽂이에 넣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다툼을 경계하는 것이 좋은데요. 무더위가 계속되고 습한 나날이 이어지다 보면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옛 속담 중에 7월 싸움은 말리지도 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작은 싸움, 작은 다툼이 크게 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참을 수 있는 것도 이 시기에는 크게 화가 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부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늘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지요. 그러니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피하도록 하고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시기에는 유의하셔서 타인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행운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위에 밖에서 활동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지친 기운과 함께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전후하여서는 이사를 하는 것도 꼭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음력 6월 이사는 조상도 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바쁘기도 하고 할 일도 많으며 덥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가급적 움직임을 줄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행사도 자제하면 좋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피할 수 있다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인데요. 다만 정말 피치 못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사를 하게 된다면 나를 조금 유의하셔서 휴식을 취하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오는 대서에는 운을 부르는 방법을 지키고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항상 실천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와 행복이 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복은 2배로 돌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